예,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카메라를 갖고 왔는데요. 바로 XA 올림푸스 XA 카메라랑 XA1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주력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바로 XA1입니다. XA도 물론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인데 오늘은 요거 위주로 XA1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XA1은 사실 잘못 샀어요. 제가 XA인 줄 알고 산 거예요. XA 처음에 무지하다 보니까 XA1이랑 XA랑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중고 상태에서 사다 보니까 미리 예약을 다 해놓고서 이제 가서 딱 보니까 XA1인 거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XA를 제가 써본 경험을 장단점을 좀 파악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원은 일단 여기가 104mm예요. 65mm, 그 다음에 40mm. 일단 이 촬영을 하기 전에는 배터리를 넣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건 배터리를 넣는 방식이 아니에요. 요 위에 보시면은 홈이 살짝 있어 누른 상태에서 이걸 열면 됩니다. 그럼 이게 열려요. 셀레늄 광전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노출을 잡는 거예요. 따로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광전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렌즈가 보호가 되잖아요. 뭐 이거는 뭐 여느 카메라도 이런 카메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닫힘과 동시에 이 뷰파인더도 같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요시히사 마이탄이라는 일본의 올림푸스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디자인 설계하신 분인데 이 XA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올림푸스 펜 시리즈부터 그 다음에 OM 시리즈 그리고 XA 시리즈를 디자인 설계하신 요시히사 마이탄이라는 거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3년생이에요. 1933년생이고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뭐 올림푸스의 특징이 뭔가 작고 기술을 농축해 갖고 집약시켜 갖고 불필요한 걸 빼고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이 이 올림푸스 정신입니다. 작지만 강한 카메라 바로 XA가 있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XA 현존하는 RF 카메라의 최소형 필름 카메라입니다. 이게 1980년도에 XA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A1이 82년도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85년도에 XA3, XA4까지 이렇게 총 5대의 XA 시리즈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 XA에 있는 이 플래시를 이게 탈착이 아주 용이합니다. 이게 돌려갖고 빼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도 갖고 다니고 필요하면 XA1에다가 꽂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XA1은 따로 A9M이라는 그 배터리 팩이 패키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고장 나갖고 아예 버렸고 이 XA에 있는 A11 플래시를 XA1에다가도 이렇게 꽂을 수 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플래시라고 이렇게 레버를 옮길 수가 있어요. 여기다 레버를 옮기면 여기 있는 부분이 툭 튀어나와요. 보세요. 튀어나왔죠, 여기가. 튀어나오면서 윙 하면서 플래시 차징이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 충전이 다 되면은 여기에 노란불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라이트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노란불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와인딩을 했으면 셔터를 누르면 이제 플래시가 터지는 거예요.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다. 플래시를 필요에 의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이런 장점. 그리고 이게 붙였을 때나 뗐을 때는 너무 예쁩니다. 이게 카메라. 이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일단 먼저 조리개부터 보겠습니다. 조리개는 F4 렌즈예요. 화각은 35mm 화각이에요. 표준 화각 50mm보다는 살짝 광각이에요. 그래서 35mm 화각의 특징은 대부분 이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에 쓰기에 적합한 35mm 화각입니다. 스냅 사진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찍기 아주 좋은 35mm 화각. 그리고 조리개는 F4라서 비교적 약간은 어두운 렌즈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XA1은 XA와 다르게 XA는 초점 링이라는 게 있어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얘는 거리계 연동 방식으로 이렇게 거리를 요 레버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거리를 맞출 수가 있어요. 최소 초점 거리가 2.8 피트입니다. 2.8 피트, 0.9m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이 XA1은 보급형 기종이고 굉장히 편안하게 쓰라고 나온 기종이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 앤 슛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초점 없이 바로 찍으면 돼요. 이것도 이제 매뉴얼에 보면은 반셔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살짝 누르고선 프레이밍해서 찍어라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m 이내는 초점이 안 맞아요. 1.5m 이내는 안 맞고 초점 거리는 1.5m부터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피사계 심도를 좀 깊게 디자인을 하려다 보니까 조리개 수치도 조금은 조여놓은 거예요. F4로 심도를 깊게 만들어낸 렌즈입니다. 그래서 F4부터 시작되고 F22까지 조여질 수 있는 그런 렌즈고요. 셔터 스피드는 저속은 30분의 1초, 고속은 250분의 1초로 비교적 고속에서 약간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똑딱이 카메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바로 1.5m 이상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레이밍만 하고선 돌리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돌리고 찍고 1.5m 이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 하나 여기서 나가죠. 단점은 뭐다? 우리가 요즘은 많이 찍고 있는 메뉴 사진을 찍기에는 우리가 식사하러 갔을 때 이거 하나 사진 찍어야지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로는 찍기가 어렵다. 앉아서는 내가 멀리 떨어져서 저기 좀 떨어져서 찍기에는 편하지만 바로 이렇게 찍기에는 가깝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는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 있지만 이 카메라는 셀카를 찍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1.5m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셀카 찍기도 어렵다. 그럼 셀프 타이머가 있느냐? 셀프 타이머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점이 또 나가죠. 셀프 타이머가 없어요. XA 같은 경우는 셀프 타이머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셀프 타이머가 돼요. 근데 이거는 셀프 타이머가 없고 심지어 셀프 타이머가 없다 보니까 삼각대 소켓이 없습니다. 물론 배터리도 없지만 삼각대 소켓이 없기 때문에 뭐 어디 놓고서 셀프 타이머를 기능을 해갖고 켜고 뭐 셀카를 찍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이 카메라는 무조건 남이 나를 찍어줘야 돼요. 제가 스스로 찍는 방법은 없어요. 연인이 같다. 연인이 둘이서 커플 사진 찍고 싶어. 절대 못 찍어. 서로 번갈아가면서 찍어주던가 아니면 남한테 부탁해야 돼요. 저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이러고. 왜? 하지만 찍기는 편해. 그런 불편함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유리하냐? 뭐 셀카보다는 내가 거리 사진을 찍을 때 바깥에 나가서 내가 어떠한 피사체를 찍을 때는 좋다. 이 렌즈는 주입구 렌즈입니다. 이 특징이 굉장히 샤프해요. 샤프하고 콘트라스트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은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으로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장점이에요. 주입구 렌즈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사진들 제가 이제 사진들 좀 몇 장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들처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조리개의 셔터 스피드를 내가 임의로 수동적으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괜찮게 나온다. 이 XA 같은 경우는 셔터감이 이 카메라만 그런 건지 몰라도 살짝만 눌러도 바로 찍혀요. 그냥. 이거는 그래도 돌출형으로 되어 있고 누르는 푸시감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작고 정숙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뭐 바깥에서 무슨 사진을 찍던 간에 주목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입구 렌즈의 또 다른 단점이자 장점은 뭐냐면 이게 주변부 광량이 약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의 베네팅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진이라고 치면은 코너 쪽이 약간 어둡게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로모 카메라가 이 베네팅은 최고죠. 그 다음에 이제 ISO를 세팅할 때 보면은 참 웃긴 게 이거예요. DX 코드로 이게 자동 세팅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카메라라. 여기 밑에 보시면은 ISO를 세팅할 수 있는 레버가 딱 있는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ASA 100이 있고요. ASA 400이 있습니다. 100이냐 400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단점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이 디자인과 이 컴팩트함과 G-코 렌즈를 통한 어떤 사진 결과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출을 하려고 했다가 걷어들인 카메라예요. 똑딱이 치고는 너무나도 괜찮아. 똑딱이 추천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이제 내가 카메라를 수동적으로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이용해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XA를 추천하죠. XA. 비슷한 크기의 무게는 조금 더 나가긴 하지만 ISO 25부터 800까지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밝기도 2.8로 비교적 밝습니다. 35mm 화각은 똑같아요. 단렌즈 35mm. 초점도 내가 직접 맞출 수 있고요. 이건 셀프 타이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저를 찍을 수 있어요. 소켓도 있고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는 재미, 조리개를 내가 움직여가면서 찍겠다.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이것도 셔터 스피드는 거기에 맞게끔 따라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XA1도.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면 XA를 제가 추천드리고, 카메라를 완전 손쉽게 찍으려면 XA1. 당시에 이 XA1이 기능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싸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출시 가격이 27,800엔이었어요. 27,800엔. 82년도에 27,800엔이면 싼 카메라는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이것도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요건 중고 가격이 프레시 포함해 갖고 하는 거는 뭐 15만 원 이상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XA 같은 경우는 15만 원 이상은 무조건 줘야 되고, 플래시 정상 작동하고 뭐 괜찮다 그러면 뭐 25만 원까지도 25만 원 선 전후로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필름을 장착해 볼게요. 자, 와인딩 레버를 위로 이렇게 뽑으면 이 뒷판이 열립니다. 뒷판이 열리고, 자, Tmax 제 필름을 이제 넣을 건데요. Tmax 100이죠. 네. 자, 볼록 나온 부분을 밑으로 두고요. 꼽고 와인딩 레버를 닫으면 잘 안 빠지겠죠, 필름이. 그 다음에 필름을 쭉 뽑은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면은 홈이 있어요. 그 홈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 그 밑에 있는 퍼폴레이션, 저 홀이죠. 필름 구멍들을 톱니바퀴에 잘 맞물려서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면 이렇게 감기죠. 와인딩이 되면서 감기면서 또 셔터를 눌러주고 또 감겨주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주고 필름 덮개를 덮어주면 끝납니다. 딱 정확하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와인딩 그 레버가 살살 돌아가야 돼요. 이게 와인딩을 했을 때 그거를 잘 꽂혀져 있으면은 이 와인딩 레버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제가 와인딩 할 때마다 저렇게 돌아가죠, 지금. 예, 요런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숫자가 1이 나올 때까지, 카운팅에 숫자가 1이 나올 때까지는 공셔터를 이렇게 날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그 레드 플래그라고 해갖고 노출이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어둡다, 그럼 어두우면 레드 플래그라고 이렇게 그 빨간 깃발이 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빨간 깃발이. 그 레드 플래그는 곧 이제 빨간 혀라고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안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출이 부족한 거니까. 그러니까 노출이 밝은 데서 레드 플래그 안 나올 때 사진을 잘 찍으시면 이거는 문제없이 아무 적정 노출로 잘 나오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필름을 다시 다 찍고 나서 감을 때는 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필름 리와인드 버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꼭 눌러 주시면은 들어갑니다. 이게 쏙 들어가요.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리와인딩 레버를 제껴 주세요. 열어 주세요. 뽑지는 마시고 열어 주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올라올 겁니다. 이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약간 뻑뻑할 거예요. 뻑뻑하는 게 이제 다시 필름 매거진 안으로 필름을 찍었던 필름을 다시 되감는 겁니다. 이렇게 되감고 다 되감으면 헐거워져요. 이렇게 헐거워질 때 뽑으면 이제 필름이 정상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요건 그대로 현상소에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XA1 카메라와 XA 카메라를 비교해 가면서 장단점을 좀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카메라는 어떤 분에게 추천하냐? 필름 감성을 느끼면서 복잡한 수동 기능은 배제하고 포인트 앤 슛, 말 그대로 똑딱이 카메라처럼 돌리고 찍고 심플하게 어두우면 조명 켜서 돌리고 찍고 이런 기능만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밝은 날 야외에서 찍은 결과물들은 뭐 100% 만족했어요. 이 색감 때문에 제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유익하게 정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카메라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진 교육도 좀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해 놓으셔서 제 다른 교육 내용도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 문이었습니다.